슈퍼 패미컴처럼 대충 패스해도 됐을 텐데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다 단가를 올리는 요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재현을 해줬다는 거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쉽고 빠르고 간단한 건프라 액션 프라탑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이한 제품을 리뷰를 해볼게요. 건프라가 아니고 게임기입니다. 80년대 말 세가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게임기죠. 본격 16비트를 표방하고 등장한 메가드라이브입니다. 자, 메가드라이브를 그대로 이제 작게 복각을 해서 메가드라이브 미니로 출시가 되었어요. 현역 시절에는 슈퍼 패미컴과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슈퍼 패미컴보다 메가드라이브에 더 애착이 있어서 이번 메가드라이브 미니의 출시가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뷰 영상도 찍게 되었고요. 예약 초반에 구매를 해서 그 예약 특전도 득템을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녀석인데요. 본체에 끼울 수 있는 카트리지 팩 미니어처입니다. 소닉 팩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센스가 넘치는 부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쪽 구석에는 한글로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청소년 이용 불가 딱지가 붙어 있네요. 이게 왜 18세 이용 불가지? 사행성 폭력성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서 뭔가 믿을만한 그런 느낌을 전달해 줍니다. 자, 메가드라이브 소프트 40+2 타이틀이라고 써 있는 거 맞나요? 총 42가지 게임이 들어있는 모양이죠. 지금까지 출시된 여러 복각 게임기 중에서도 메가드라이브 미니는 되게 알찬 구성을 자랑합니다. 리스트를 보면 거를 게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 추가된 두 가지 게임은 테트리스와 다리우스인데 미출시된 버전이 이렇게 특별히 수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박스를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조립 패드인 것 같습니다.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본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충전 케이블, 그리고 HDMI 케이블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서죠. 구성은 간단합니다. 자, 먼저 패드를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케이블이 끼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유광과 무광의 그 조화가 되게 고급스럽네요. 생각보다 되게 마감이 좋고 단단합니다. 버튼 누르는 감도 좋고요. 그리고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게 6버튼이라는 거죠. 원래 메가드라이브 패드가 버튼이 3개였죠. 십자 버튼도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그 슈퍼 패미컴 패드의 십자 키보다 훨씬 더 누르는 감촉이 좋습니다. 완성도가 되게 높은 패드예요. 나이스네요. 자, 그리고 충전용 마이크로 5핀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HDMI 케이블을 하나 당연히 들어있어야겠죠. 자, 이제 본체를 한번 열어볼게요. 기대되는 순간이죠. 자, 16비트 메가드라이브 미니. 작고 이쁜 모습, 역시 기대한 만큼 단단하고 멋진 모습이네요. 전면에 금색으로 박혀있는 16비트 로고가 뭐랄까 그 세가의 패기와 마이너한 감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전으로 받은 이제 미니 팩이죠. 소닉 팩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바람돌이 소닉 1의 팩이 들어있는 것 같고요. 본체에 실제로 끼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고 하니까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롬팩 미니어처는 옛날 그 메가드라이브 팩의 느낌을 고스란히 살리고 있습니다. 거의 똑같이 재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뒷면에 이렇게 엄포 파인 부분, 그리고 아래쪽에 기판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간단하게나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팩을 한번 끼워 볼게요. 뭔가 비로소 완성이 된 느낌이 들죠. 재밌는 거는 이게 워낙에 재현도가 좋다 보니까 작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1:1 스케일의 오리지널 메가드라이브를 눈앞에 보고 있는 그런 느낌? 크기를 줄였다 뿐이지 그 메커니즘을 100% 다 구현을 하고 있어요. 온오프 버튼 당연히 구현되고요. 그리고 리셋 버튼 실제로 작동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어폰 볼륨 슬라이드 버튼 같은 경우는 더미입니다. 그냥 가짜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하지만 그 정성이 대단하죠. 슈퍼 패미컴 미니의 경우는 카트리지 슬롯이 열리지도 않습니다. 이젝트 버튼도 안 눌러져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메가드라이브 미니의 그 복각 센서와 그 정성은 정말 최고입니다. 나이스하죠. 자, 깨알 디테일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덕트도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어요. 지금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안에 기판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닥 쪽을 보면 메가 CD와의 도핑을 위한 그 홈이 파여져 있고요. 그리고 그 연결을 위한 슬롯도 이렇게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덤이죠. 하지만 이런 깨알 디테일을 살렸다는 게 정말 정성입니다. 슈퍼 패미컴처럼 대충 패스해도 됐을 텐데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다 단가를 올리는 요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재현을 해줬다는 거는 올드게이머들이, 레트로 게이머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열광을 하고 감동을 받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세가 멋집니다. 자, 본체를 켜고 실행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게임 리스트가 쭉 나오고요. B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팩의 위쪽 그림이죠. 제목만 이렇게 따로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눈에 봐도 수록 타이틀이 다 히트작밖에 없습니다. 무자일 헤스터라든가 소닉, 베어너클 2, 샤이닝 포스, 랑그리사 등등
전부 다 메가 히트작들이에요. 수록 타이틀을 B급 타이틀로 떡칠을 해놔서 욕 많이 먹었던 플스 미니하고는 많이 다르죠. 개인적으로 수록된 타이틀 중에 아웃런 2019 빼고는 전부 다 마음에 듭니다. 다 대작들이에요. 자, 그 중에서 제가 메가드라이브 게임 통틀어서 가장 좋아하는 무자알레스터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간단하게 게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인트로가 되게 강렬하지 않나요? 당시로서는 이 정도 퀄리티의 게임이 드물었어요. 오락실에도 이 정도의 그 멋진 인트로 화면을 보여주는 게임은 많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의 눈에 마치 거울처럼 대지와 하늘이 비치는 장면은 지금 봐도 멋집니다.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는 콕핏의 디자인이 상당히 멋지죠. 멀리 보이는 저 배경은 계속 이제 재활용하는 겁니다. 옛날 게임은 저용량이었기 때문에 저런 꼼수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데이터를 계속 돌려 쓰는 거죠. 우리 편 기체들이 이제 한 대, 두 대 다 격추를 당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주인공 홀로 남아서 비장하게 적진을 향해서 돌진을 하는 거죠. 지휘관은 작전 취소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죠. 홀로 패기 있게 적진을 향해 돌진을 합니다. 사실 클리셰라면 클리셰인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은 니어 오토마타 인트로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자, 자연스럽게 플레이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편 기체가 한 대, 두 대 격추를 당해요. 그리고 결국엔 홀로 돌진을 합니다. 이 게임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음악인데요. 헤비메탈입니다, 음악이. 그것도 되게 빠른 스피드 메탈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나름 조악한 사운드지만 그래도 헤비메탈 사운드를 최대한 노력해서 이렇게 흉내를 냈다는 게 참 멋진 것 같아요. 당시로서는. 음악 작업하시는 분의 그 열정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무자알레스터의 음악은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음악들이 많아서 액션 비트에서 한번 리믹스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액션 비트에서 리믹스할 무자알레스터 음악도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 자, 무자알레스터 하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메가드라이브의 CPU의 성능을 풀로 활용한 그 화려한 연출인데요. 바닥에 타일처럼 깔려있는 척판이 하나 둘 추락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깎아지른 절벽, 계곡이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메가드라이브의 성능을 풀로 활용한 다중 스크롤이 되게 입체적인 화면을 보여줘요. 전 당시에 이 화면 보고 진짜 눈이 돌아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오락실 게임 중에서도 이렇게 세련된 연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빠른 속도로 장애물을 통과하는 그 이벤트가 나오는데 마치 스타워즈 데스스타 장면이나 그 에어리어 88의 계곡 통과하는 장면 있죠. 그런 장면들이 연상이 됩니다. 이 장면에 입체감이 상당히 좋아요. 얼핏 보면 3D로 착각할 만큼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가드라이브 최고의 슈팅 게임은 썬더포스를 꼽으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슈팅 게임은 바로 이 무자알레스터입니다. 무자알레스터가 그 연출적인 면이나 그 무게감, 그리고 그 무게감에서 나오는 타격감, 숙명의 라이벌 기체라는 개념이 있는 그 스토리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메가드라이브 최고의 슈팅 게임이라는 칭호를 얻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990년도에 어떻게 이런 게임을 만들 수 있었을지 참 신기해요. 생각해보면 이 게임의 개발진들이 그 잔악 시리즈의 그 사람들입니다. 아무래도 센스가 이제 탁월한 분들이니까 이 정도의 게임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시대를 앞선 게임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썬더포스에 비해서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번에 메가드라이브 미니 구매하신 분들 중에 무자알레스터를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한번 이번 기회에 플레이를 해보세요. 제가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메가드라이브 미니와 수로 게임의 무자알레스터를 간단하게 둘러보았습니다. 자, 제품 곳곳에서 메가드라이브 실기를 그대로 재현하려는 그 노력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16비트 로고가 레트로한 감성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반면에 슈퍼 패미컴은 지금 봐도 그렇게 크게 이질감이 없는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깔끔한 맛은 있지만 뭐랄까 레트로한 감성은 상대적으로 많이 약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구매했을 당시에 이젝트 버튼과 카트리지 슬롯이 열리지 않는 거를 발견하고 되게 실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결국엔 복각판이구나, 모양만 비슷하게 만든 복각판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구매한 메가드라이브 미니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으로나 하드웨어적으로나 당시의 느낌을 충실하게 전달해주기 위한 그 노력이 느껴져요. 원작의 재현도가 안팎으로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뭐랄까
그 복각판을 구매한 게 아니라 실기 메가드라이브 한 대를 구매한 듯한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이 듭니다. 메가드라이브의 팬이시라면은 구매하세요. 지금까지 나온 복각판 게임기 중에 최고입니다.